우리네 황혼의 삶, 과연 어떤 모습으로 저물어 갈까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예상치 못한 감정의 파고를 겪게 되는 우리 시니어분들의 이야기를 오늘부터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평생을 함께 해온 이웃에게서 뒤늦게 찾아온 떨림, 황혼의 로맨스. 평생 친구로 지낸 옆집 아저씨, 70대가 되어 고백하다라는 주제입니다. 마음을 열고 함께 이 감정의 여정을 따라가 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시니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미자 씨의 일상은 해 진력 노을처럼 고즈넉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거나 마당에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것이 그녀의 소소한 즐거움이었죠. 올해로 잃은 남편과 사별한 지는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텅 빈 집에 남편의 온기가 사라진 후 적막함은 뼈에 사무치도록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며 도시의 빌딩 숲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기에 얼굴 한번 보기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손주들의 재롱을 볼 때면 잠시나마 근심을 잊었지만 아이들이 돌아간 뒤의 공허함은 더욱 크게 밀려왔습니다. 미자 씨는 홀로 그 빈자리를 묵묵히 견뎌왔습니다. 가끔은 밀려오는 쓸쓸함에 마음이 저릿했지만 애써 담담한 척 웃음 지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외로운 삶에도 한 줄기 빛이 있었습니다. 바로 옆집에 사는 동갑내기 친구 성호 씨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담장을 사이에 두고 뛰어놀며 학교 숙제를 함께하고 풋풋한 시절의 고민을 나누었던 정겨운 벗이었죠. 미자 씨의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성호 씨는 매일같이 미자 씨의 집을 찾아 묵묵히 그녀의 옆을 지켜주었습니다. 농사일이며 집안일이며 가리지 않고 그녀의 손발이 되어 주었죠. 또한 몇 년 뒤 성호 씨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도 미자 씨는 말없이 그의 옆에서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마치 거울처럼 서로의 삶을 비추어 보며 아픔을 보듬어주고 위로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보다도 더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명절이면 함께 송편을 빚고 동네 대소사를 함께 챙겼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면 소주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하소연을 들어주었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누가 봐도 영락없는 오랜 친구이자 친한 이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평생지기, 저승까지 함께 갈 동무라고 불렀고 두 사람 역시 그 관계에 한치의 의심도 없이 익숙하고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미자 씨는 성호 씨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때로는 친오빠 같고 때로는 든든한 동생 같았으며 때로는 그저 오랜 정을 나눈 세상에 둘도 없는 법 같았습니다. 미자 씨는 그 관계에 한치의 의심도 없었고 더 이상의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서로의 모든 것을 아는 너무나 익숙하고 편안한 존재였으니까요. 그 익숙함은 때로는 잔잔한 호수 같았고 때로는 변치 않는 사계절 같았습니다. 그녀의 삶의 그림자에 늘 함께 드리워져 있었으며 그녀는 성호 씨와의 관계 속에서 안정감과 평온을 찾았습니다. 70평생 동안 쌓아 올린 이 변치 않는 관계가 그녀에게는 굳건한 바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습니다. 5월의 해는 길어져 마당 끝까지 그림자를 드리웠고 지는 노을은 하늘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미자 씨는 평상에 앉아 텃밭에서 갓 따온 상추를 한 입 한 입 정성스레 다듬고 있었고 성호 씨는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구슬픈 트로트 가락에 맞춰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미자 씨의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불편함이 아닌 수십 년의 세월이 빚어낸 익숙함과 편안함이었습니다. 스치는 바람 소리, 매미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게 짖는 소리만이 그들의 고요한 시간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성호 씨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콧노래는 이내 잦아들었고 그의 시선은 맴돌듯 허공을 헤매었습니다. 미자 씨는 그저 오늘 성호 씨가 농사일에 피곤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릴 무렵 성호 씨가 낡은 라디오의 볼륨을 조심스럽게 줄이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는 다른 미세하게 떨리는 어색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미자야. 그는 마치 한숨처럼 그 이름을 내뱉었고 미자 씨는 무심코 상추를 다듬던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던 망설임과 짙은 수심이 엿보였습니다. 나 말이야. 너에게 할 말이 있어. 미자 씨는 그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무슨 걱정거리라도 생겼나? 아니면 어디 몸이라도 아픈가? 혹시 땅이라도 파는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그의 말은 예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성호 씨는 조용히 미자 씨의 거칠어진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을 살며 수없이 스쳐 지나갔던 그 익숙한 손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밤 거칠어진 손마디가 미자 씨의 손에 닿는 순간 미자 씨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기이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의 손은 뜨겁게 달아올라 미자 씨의 차가운 손등에 생경한 온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성호 씨의 말은 미자 씨의 70평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굳건하다고 믿었던 대지에 균열이 가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미자야. 나는 말이다. 너를 평생 친구로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너의 웃는 얼굴을 보면 내 하루가 밝아졌고 내가 슬퍼할 때면 내 마음도 함께 저려왔어. 내가 홀로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미어져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나는 너를 늘 마음속 깊이 품고 살았어. 감히 말할 수 없는 마음이었지만 내 가슴 한편에는 늘 내가 있었어. 너를 사랑한다, 미자야. 내 나이 이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염치 없고 미련하게 들릴지 몰라도 더 이상 이 마음을 숨길 수가 없구나. 너 없이 남은 삶을 보낸다는 것이 도저히 상상되지 않는다. 성호 씨의 고백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았습니다. 미자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이라니? 친구가 아닌 사랑이라니? 평생을 옆집에 살면서 온갖 풍파를 함께 겪어오면서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감정, 아니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말이었습니다. 그의 말이 마치 귀를 때리는 둔탁한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고 그녀의 가슴은 이전에 느껴본 적 없는 격렬한 동요로 울렁였습니다. 평생의 벗으로만 알았던 성호 씨가 던진 돌멩이는 미자 씨의 잔잔했던 호수 같은 삶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미자 씨는 애써 그의 손을 뿌리치지도 그렇다고 그의 손을 맞잡지도 못한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어둠 속의 성호 씨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나온 세월의 수많은 순간들을 재해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무심코 받아들였던 그의 다정한 행동들, 따뜻한 눈빛들, 묵묵한 위로들이 전부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당혹감과 함께 잊고 지냈던 젊은 시절의 풋풋한 감정들이 저 깊은 곳에서 고개를 드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이른해 인생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새로운 장이 이렇게 막을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성호 씨의 고백은 미자 씨의 세상이 한순간에 멈춰버린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녀의 귀에는 사랑한다, 미자야라는 말이 메아리처럼 맴돌았습니다. 거칠어진 그의 손은 여전히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지만 그 온기는 더 이상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뜨겁다 못해 데일 것 같은 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랑? 이른의 나이에 그것도 평생을 가족처럼 지내온 옆집 친구에게서 듣는 사랑 고백이라니요. 미자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혼란스러움과 함께 어딘지 모르게 수치심 같은 것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자신이 아주 금지된 영역에 발을 들인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성호 씨,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정신이 나간 거예요?
미자 씨는 어렵게 입을 열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가늘고 떨렸습니다.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 그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친구 사이였다는 걸 잊은 건가요? 평생을 이웃으로 서로의 그림자처럼 지냈는데 지금 이 나이에 사랑이라니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성호 씨는 그녀의 차가운 반응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미자 씨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알아 미자야. 나도 내 스스로가 참 미련하고 바보 같다고 생각해. 이리 오랜 세월을 내 곁에서 맴돌면서도 고백 한 번 못하고 혼자 가슴앓이만 했으니 말이야. 자네 남편이 자네에게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그 양반에게 미안한 마음 금할 길 없어. 하지만 이 마음은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더군. 젊은 시절부터 내 마음 한구석에는 늘 내가 있었어. 자네 웃는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고 자네가 힘들어하면 나도 함께 아팠어. 그게 친구의 감정인 줄로만 알았는데 아니더군. 아니었어. 내 아내가 죽고 홀로 남았을 때, 그리고 자네 남편이 죽고 자네가 홀로 남았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너에게 느끼는 감정이 사랑이었구나 깨달았어. 너무 늦었지? 용기가 없었어. 평생의 친구로 지내왔는데 이 고백이 우리의 관계를 망쳐버릴까 봐 두려웠어. 그래서 지금까지 이 말을 하지 못하고 가슴에 묻어두었네. 하지만 이젠 더는 감출 수가 없었어. 이제 내가 남은 생을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알 수 없는데 이대로 떠나버리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죽기 전에 꼭 한 번만이라도 이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 성호 씨의 말은 미자 씨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조금씩 두드렸습니다. 그의 고백에는 오랜 세월 억눌러 왔던 진심이 절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한창 꽃피던 나이의 미자 씨를 바라보던 그의 눈빛에는 늘 어떤 감정이 서려 있었을까요? 그녀가 그의 행동들을 친한 친구의 다정함으로만 치부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아플 때 성호 씨가 말없이 병실을 찾아 밤새 옆을 지켜주었던 힘든 일이 있을 때 술 한 잔 기울이며 그녀의 하소연을 묵묵히 들어주었던 마당에 담이 무너졌을 때 제 일처럼 달려와 수리해 주었던 일.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 성호 씨의 고백을 통해 새로운 의미로 재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우정을 넘어선 다른 종류의 감정들이 그 속에 숨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깨달음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미자 씨는 무심코 성호 씨의 손을 거두어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고 가슴은 천둥이 치는 듯 요동쳤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성호 씨. 이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워서 저는 도저히 지금 당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미자 씨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애타게 자신을 부르는 성호 씨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닫고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방 안은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미안함이 가장 먼저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에게 자신은 정절을 지켜왔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친구였던 성호 씨의 고백이 그녀의 확고했던 삶의 가치관을 뿌리째 흔들고 있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런 배신감을 느끼진 않았을까요? 죄책감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를 덮쳐왔습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 속에서도 성호 씨의 고백이 가져다준 묘한 감정이 그녀의 마음 한구석을 간지렸습니다. 이른의 나이에 다시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는 설렘, 혹은 뒤늦게라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었다는 작은 안도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잠 못 이루는 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미자 씨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수없이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과연 성호 씨를 사랑하고 있었나?
아니,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의 관계는 정말 친구가 전부였을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자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새로운 시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함께 이 나이에도 다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희미한 기대감도 공존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이성과 감정 사이에서 격렬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젊은 시절 뜨겁게 사랑했던 기억은 희미했지만 황혼에 찾아온 이 감정은 또 다른 종류의 격정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캄캄한 방 안 미자 씨의 눈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동네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온했습니다. 닭 우는 소리,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정겨운 기침 소리, 새벽녘 농부들이 밭으로 향하는 발자국 소리. 하지만 미자 씨의 마음은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친 바다처럼 거칠게 일렁였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은 푸석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성호 씨의 집 굴뚝에서는 벌써 아침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보던 풍경이었지만 이제 그 연기조차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익숙함은 사라지고 어색함과 미묘한 긴장감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성호 씨가 마당을 쓸고 있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어제 그가 자신에게 했던 말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그의 뒷모습이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미자 씨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이제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연 이 늦은 나이에 찾아온 황혼의 로맨스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혹은 그를 외면하고 다시금 외로운 삶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인생의 새로운 갈림길에 선 미자 씨의 눈동자에 복잡한 신경이 맴돌았습니다. 미자 씨는 밤새도록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운 생각들로 가득 차서 한 조각의 평온함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방 안을 밝혔다. 어제의 고백이 꿈이었으면 좋으련만 끊임없이 두근거리는 심장이 그것이 냉엄한 현실임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이불을 개고 부엌으로 향했지만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입안이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깔깔했습니다. 습관처럼 마당으로 나와 텃밭을 둘러보려 했지만 시선은 자꾸만 성호 씨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대문 앞에서 자신을 애타게 부르며 서성거리던 그의 그림자가 아른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 그의 눈빛, 그의 떨리던 손길이 그녀의 내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미자 씨는 성호 씨와 마주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가 어떤 얼굴로 자신을 대할지, 자신은 또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을 봐왔던 그의 얼굴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질 것만 같았습니다. 마치 새로운 가면을 쓴 듯이 어색하고 불편한 기색이 역력할까봐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사랑? 이 나이에? 그것도 평생을 가족처럼 지내온 게다가 먼저 떠난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사람과 그녀의 삶의 모든 기준과 가치관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이 두려웠고 자식들에게는 면목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도 씻을 수 없는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내가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걸까? 이 나이에 무슨 염치로 하지만 한편으로는 70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미묘하고도 떨리는 감정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미자 씨는 성호 씨를 애써 피했습니다. 성호 씨가 마당에 나와 기침이라도 하면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고 마을길에서 마주칠까봐 괜히 빙 돌아서 가기도 했습니다. 혹시라도 그의 눈과 마주쳐 어색한 분위기가 흐를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괜히 의식되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혹시 성호 씨가 동네 방네 소문이라도 낸 건 아닐까? 사람들이 우리 둘을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온갖 망상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성호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미자 씨의 피하는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그녀의 텃밭에 물을 주고 갑자기 내리는 비에 빨래를 걷어다 대문 앞에 걸어두곤 했습니다. 장을 보러 읍내에 갈 때면 몰래 그녀의 목까지 신선한 채소를 사다 대문 앞에 걸어두기도 했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친한 이웃의 정과 호의라고 생각했던 모든 행동들이 이제는 그의 고백이라는 필터를 통해 다른 의미로 다가와 미자 씨의 심장을 간지럽혔습니다. 그의 한결같은 배려와 묵묵한 행동들이 미자 씨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애써 외면하려 해도 그의 존재는 그녀의 일상 곳곳에 너무나 깊이 뿌리내려 있었기에 그녀의 삶에서 성호 씨를 지워버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미자 씨는 성호 씨가 대문 앞에 놓아둔 무거운 쌀가마니를 발견했습니다. 누가 봐도 혼자 들기에는 버거워 보이는 양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고맙다며 인사 한마디 하고 말았을 일이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참 별난 사람이야.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 미자 씨는 투덜거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가 정말 나를 이렇게까지 아끼는구나. 그 마음이 쌀가마니만큼 무겁게 그리고 따뜻하게 그녀의 가슴으로 전해졌습니다. 딱딱하게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에 잔잔한 균열이 생기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저녁 내내 고민했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 미자 씨는 정성껏 끓인 닭 백수 한 그릇을 들고 조심스레 성호 씨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고백 이후 처음으로 자발적인 접촉이었습니다. 마주치는 순간이 어색할까봐 심장이 발에 달린 듯 쿵쾅거렸습니다. 성호 씨는 미자 씨를 보고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반가움과 함께 조심스러움 그리고 며칠 동안 애태웠을 걱정이 역력했습니다. 미자야 아니, 자네가 어쩐 일로 이 시간에 성호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살짝 떨렸습니다. 미자 씨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으려 노력하며 말했습니다. 쌀 가져다 줘서 고맙다고요. 그래서 몸보신 좀 하시라고 백숙 좀 해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의 의도와 달리 조금은 차갑고 경직되게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당혹감과 방어 심리가 그녀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호 씨는 감사하다며 백숙이 담긴 냄비를 받아 들었지만 그의 시선은 미자 씨에게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냄비를 식탁에 내려놓고 다시 미자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자야, 내가 한 말은 진심이었네. 혹시라도 부담스럽게 했다면 미안하네. 하지만 내 마음은 변함이 없어. 자네가 나를 외면해도 나는 계속 이 자리에서 자네를 기다릴 거야. 부디 내 마음을 너무 모질게 보지 말아주게. 그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이제까지 그녀가 보았던 익살스러운 성호 씨, 무뚝뚝한 성호 씨가 아닌 사랑 앞에서 한없이 약해진 한 남자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깊은 진심이 미자 씨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미자 씨는 차마 그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성호 씨의 집을 떠나려는 순간 성호 씨가 나지막이 던진 한마디가 그녀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미자야, 이 나이에 철없이 이런 말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자네 곁에서 남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네. 그게 이기적인 마음일지라도 자네 없이 홀로 늙어가는 것은 도저히 자신이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외로움과 진한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자 씨는 뒤돌았지만 그의 말은 그녀의 귓가를 떠나지 않고 메아리 쳤습니다. 자네 없이 홀로 늙어가는 것은 도저히 자신이 없어. 그 말은 그녀 자신의 깊은 곳에 숨어있던 외로움을 건드리는 듯 했습니다. 과연 미자 씨는 이 감정의 혼돈 속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될까요? 홀로 남은 성호 씨의 집 문은 굳게 닫혔고 미자 씨의 마음에 일어난 파문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미자 씨가 성호 씨의 고백을 듣고 혼란스러워하며 그를 애써 외면했지만 성호 씨의 한결같은 마음과 묵묵한 배려는 미자 씨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제 미자 씨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들의 이야기에 더욱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호 씨의 집을 나서는 미자 씨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그의 고백 이후 처음으로 마주한 대화는 그녀의 마음속 복잡한 감정들을 더욱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일지라도 자네 없이 홀로 늙어가는 것은 도저히 자신이 없어. 그의 마지막 말은 미자 씨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녀 자신 또한 성호 씨가 말하는 홀로 늙어가는 삶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떠난 뒤 찾아온 기나긴 외로움은 그녀를 갉아먹는 그림자 같았습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어떤 빈자리가 있었죠. 그것은 배우자의 자리였고 가장 가까운 벗의 자리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자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성호 씨의 간절한 눈빛과 떨리는 목소리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의 지난 행동들을 다시금 곱씹어 보니 단순한 이웃의 호의를 넘어선 애정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녀의 삶의 중요한 순간들에는 늘 성호 씨가 함께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플 때, 자식들이 사춘기를 겪을 때, 동네 잔치에서 들뜬 마음으로 술잔을 기울일 때, 그는 항상 그림자처럼 그녀의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 모든 행동들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해석하려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죄책감이 스물스물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에도 어딘가 모르게 자리 잡고 있었던 성호 씨에 대한 특별한 감정들도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철부지 같은 성호 씨가 나무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다친 날, 미자 씨는 누구보다도 안절부절못하며 밤새 그의 병간호를 했습니다. 젊은 시절 시집간 미자 씨가 친정을 찾을 때면 성호 씨는 늘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며 배웅했습니다. 남편과의 사별 후 홀로 힘든 시간을 보낼 때 그의 묵묵한 위로와 따뜻한 차 한 잔은 어떤 말보다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단순한 우정을 넘어선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미자 씨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려 애썼습니다. 나는 성호 씨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지? 이 질문은 그녀를 더 큰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친구라는 익숙한 틀 안에 가두어 놓았던 감정이 이제는 그 틀을 깨고 밖으로 나오려 발버둥 치는 듯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미자 씨는 문득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성호 씨를 외면하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무엇이든 일단 그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운 아침 미자 씨는 망설임 끝에 대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어색함과 함께 묘한 기대감이 그녀의 마음속을 스쳤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레 성호 씨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성호 씨는 텃밭에서 고추밭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의 흰 머리칼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그의 모습은 여전히 굳건하고 변함없는 그 자체였습니다. 미자 씨는 망설임 없이 성호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성호 씨.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단호하고 컸습니다. 성호 씨는 미자 씨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색함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호미를 황급히 내려놓고 미자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자야, 어쩐 일로 불편하게 했던 일은 정말 미안하네. 자네가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알면서도 내 마음이 너무 앞섰네. 그는 미자 씨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자 씨는 가만히 성호 씨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할 것 없어요. 나도 내 마음이 뭔지 몰라서 그랬어요. 평생을 이웃으로, 친구로 지내왔는데 갑자기 그런 고백을 들으니 너무 놀라서 그랬어요. 그날 이후로 잠 한숨 제대로 못 잤어요. 성호 씨, 당신은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미자 씨의 목소리에는 어제의 경직됨이 사라지고 진지함과 미묘한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성호 씨는 그녀의 질문에 고개를 들고 미자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자네를 내 여자로 품고 있었네. 다만 그 사실을 내 스스로도 인정하기 어려웠을 뿐이야. 자네 남편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으니까 자네도 그 양반의 아내이고 그래서 평생을 혼자 가슴앓이만 했네. 이제와 이런 고백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진심으로 자네를 사랑하고 아꼈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의 말은 꾸밈이 없었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자 씨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고백에는 단순한 감정을 넘어선 수십 년 세월의 인내와 고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미자 씨는 어쩌면 자신도 성호 씨와 같은 마음이었을지 모른다는 섬뜩한 깨달음에 직면했습니다. 그동안 친구라는 이름으로 감추고 있었던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성호 씨에 대한 특별한 감정. 그가 아프면 가슴이 철렁했고 그가 기뻐하면 이유 없이 웃음이 나왔던 순간들. 어쩌면 그 모든 것이 이미 사랑의 다른 형태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과연 이 늦은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에 대한 두려움도 그녀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남은 여생을 홀로 외롭게 보내기 싫다는 본능적인 욕구와 새로운 관계가 가져올 책임감과 부담감 사이에서 그녀는 갈등했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어요, 성호 씨. 이 모든 게 너무 낯설고 나는 과연 당신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동안 내가 당신에게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서 미안해요. 미자 씨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가까웠습니다. 죄책감과 동시에 오랜 세월 자신을 지켜준 성호 씨에 대한 미안함이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성호 씨는 말없이 미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거칠어진 손이 아닌 부드러운 손길로 미자 씨의 손을 감쌌습니다. 미자야, 괜찮네. 괜찮아. 자네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쁘네. 자네가 나를 외면해도 좋고 부담스러워해도 좋으니 이 나이에도 다시 설렘을 느끼게 해줘서 고맙네. 남은 시간 동안 내가 자네 곁에서 자네가 원하는 대로 함께 있어줄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도 족하네. 그의 말에는 어떤 강요도 억지도 없었습니다. 오직 순수한 마음만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한결같은 사랑과 이해심에 미자 씨의 마음은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가 말하는 대로 이 나이에도 설렘을 느낄 수 있을까? 잊고 지냈던 여성으로서의 감정들이 서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곱게 물들였던 머리카락, 새로 산 예쁜 옷, 조용히 찾아드는 화장품 냄새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나도 아직 여자로서의 삶을 살고 싶은 것인가? 성호 씨의 고백은 그녀의 잊혀졌던 감정들을 일깨웠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사랑은 아니더라도 오랜 세월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을 수 있는 편안하고 따뜻한 사랑이 황혼에 찾아올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이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망설임은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자식들의 반응은 어떨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일까? 많은 고민이 미자 씨의 마음속을 채웠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멀리 동네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서서히 산에 들이오는 그림자가 마치 자신의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듯 드리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여전히 잔잔한 파동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성호 씨와 헤어진 후 미자 씨의 마음은 더욱 복잡한 실타래처럼 얽혔습니다. 그의 진심은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조금씩 녹이는 듯했지만 동시에 수많은 의문과 두려움이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껴도 괜찮을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릴까? 무엇보다 자식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남편에 대한 죄책감도 여전했습니다. 그녀는 밤늦도록 앨범을 뒤적이며 젊은 시절의 남편 사진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함께했던 세월의 흔적 속에서
자신의 새로운 감정이 마치 남편을 향한 배신처럼 느껴져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그러나 문득 미자 씨는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남편과 함께 보냈던 세월은 더없이 행복했지만 남편이 떠난 후의 외로움은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녀만의 짐이었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가족 행사가 끝나고 자식들이 모두 돌아간 텅 빈 집에서 느꼈던 적막감은 그녀의 마음을 지독하게 핥히었습니다. 옆에서 함께 늙어갈 누군가의 부재는 생각보다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성호 씨는 그런 그녀의 곁에서 묵묵히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녀의 삶에 큰 위안이었습니다. 어쩌면 성호 씨의 고백은 그녀가 스스로에게 외면하고 있던 깊은 곳에 숨어있던 외로움과 인간적인 온기에 대한 갈증을 일깨워준 것일지도 모릅니다. 미자 씨는 다음날 아침 큰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처럼 안부를 묻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불현듯 성호 씨 이야기가 하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망설였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언제나 강하고 현명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지 이 나이에 로맨스 운운하며 염려를 끼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간신히 말끝을 흐리며 그냥 옆집 성호 아저씨가 요즘 좀 기운 없어 보여서 걱정돼서 말이야라고 얼버무렸습니다. 딸은 별다른 의심 없이 엄마, 아저씨도 엄마처럼 혼자 사시니 외로우실 때도 있겠죠. 옆에서 잘 챙겨드려요. 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미자 씨의 가슴에 묘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자식들도 자신의 외로움을 모르지는 않을 텐데 과연 그녀의 진정한 행복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미자 씨는 며칠 동안 마을 경로당에 나가는 것을 삼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삼삼오오 모여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때로는 흉도 보며 소일했을 테지만 지금 그녀의 귀에는 모든 이야기가 자신과 성호 씨에 대한 이야기로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괜히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온 동네에 소문이라도 난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노년의 로맨스는 종종 보기 안 좋다. 주책이다와 같은 비난의 대상이 되곤 한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편견의 시선이 그녀를 더욱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호 씨는 여전히 묵묵하게 미자 씨의 곁을 맴돌았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의 대문 앞에 배달되는 신선한 야채, 구름이 밤늦게 돌아오는 길에 가로등을 갈아 끼워주는 그의 그림자, 텃바디를 거들며 슬쩍 건네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이 모든 것이 미자 씨에게는 말없는 사랑 고백 같았습니다. 그는 결코 미자 씨를 재촉하거나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녀의 삶에 깊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변함없는 진심은 미자 씨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게 만드는 마법과 같았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내린 폭우에 미자 씨는 널어놓았던 빨래를 걷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때 우산도 없이 빗속을 뚫고 성호 씨가 미자 씨네 마당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빗물에 젖은 빨래를 재빨리 걷어냈고 처마 밑으로 젖은 몸을 숨긴 채 미자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빗물에 젖어 흐트러진 그의 머리칼과 옷차림 그리고 걱정스러운 눈빛이 미자 씨의 가슴을 저릿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란 어쩌면 이렇게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묵묵한 존재감이라는 것을요. 젊은 시절의 불꽃 같은 사랑은 아니더라도 오랜 세월을 통해 서로의 삶에 깊이 뿌리내린 안정적이고 편안한 형태의 사랑이 분명 존재한다는 것을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성호 씨 감기 들겠어요. 어서 안으로 들어와요. 미자 씨는 평소와 다른 목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더 이상 어색함이나 경계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걱정과 미묘한 설렘이 섞여 있었습니다.
성호 씨는 미자 씨의 말에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난로가 피워진 따뜻한 거실에 앉아 미자 씨는 젖은 수건으로 성호 씨의 머리를 닦아 주었습니다. 오랜 친구에게 하던 익숙한 행동이었지만 그녀의 손길은 평소보다 훨씬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성호 씨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길을 받아들였고 그의 눈빛은 고맙고도 애틋한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미자 씨는 밤늦게까지 성호 씨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로의 외로움,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황혼의 삶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까지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자 씨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이 더 이상 단순한 외로움이나 익숙함만은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성호 씨, 나도 이제 당신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미자 씨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 더 이상 혼자는 싫어요. 그녀의 고백은 짧았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은 그 어떤 긴 문장보다도 컸습니다. 성호 씨는 아무 말 없이 미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손은 여전히 거칠고 주름졌지만 그 안에서 피어나는 온기는 그 어떤 젊은 연인의 손보다도 뜨겁고 깊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지난 세월의 무게를 덜어내고 황혼의 문턱에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용기를 내는 듯 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들의 용기 있는 선택이 어떤 결실을 맺게 될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미자 씨가 성호 씨의 품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외로움을 인정하고 다시는 혼자이고 싶지 않다고 고백하는 모습, 그리고 성호 씨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보였던 깊은 이해와 변함없는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황혼 로맨스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그들의 마지막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 비 내리던 밤 이후 미자 씨와 성호 씨의 관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빛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미자 씨는 더 이상 성호 씨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존재가 주는 편안함과 안정감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텃밭을 함께 가꾸고 해 진력 평상에 앉아 지난 이야기를 나누고 마주 앉아 뜨개질과 바둑을 두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성호 씨는 미자 씨의 옆에 앉아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미자 씨는 그의 묵묵한 위로 속에서 오랜 세월 쌓였던 마음의 짐을 하나둘 내려놓았습니다. 가장 큰 고민이었던 자식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미자 씨는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주말에 자식들이 찾아왔을 때 미자 씨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이 겪었던 외로움과 성호 씨가 자신의 곁에서 보여준 변함없는 마음, 그리고 뒤늦게 찾아온 새로운 감정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큰아들이 눈을 휘둥그레 뜨며 엄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는 그냥 옆집 아저씨잖아요. 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딸들도 당황스러운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기에 미자 씨는 침착하게 자신의 마음을 설명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는 정말 많이 외로웠어. 너희가 아무리 잘해줘도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지. 성호 아저씨는 그 긴 세월 동안 엄마 곁에서 묵묵히 힘이 되어준 사람이야. 이제 엄마는 남은 생을 혼자 외롭게 보내고 싶지 않다. 아저씨도 마찬가지고. 그저 서로 의지하고 함께 웃으며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을 뿐이야. 너희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엄마도 같아. 하지만 이제는 엄마 자신을 위해 살고 싶다.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셨더라도 엄마의 행복을 빌어주셨을 거라 믿는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진심 어린 고백에 차마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이었지만 그동안 홀로 외롭게 지내던 어머니의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녀의 깊은 외로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의 눈에 다시금 생기가 돌고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보며
어쩌면 이것이 어머니의 행복을 위한 최선의 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큰딸은 미자 씨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엄마가 행복하시길 바라요. 아저씨가 엄마 옆에서 엄마를 지켜드리고 엄마가 외롭지 않으시다면 저희는 엄마의 결정을 지지할게요. 다만 동네 사람들 말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엄마 행복만 생각하세요. 자식들의 지지에 미자 씨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을 짓누르던 가장 큰 짐이 비로소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 또한 생각만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하고 쑥덕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평생을 이웃으로 살아오며 미자 씨와 성호 씨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이들이었기에 점차 그들의 사랑을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랜 세월 두 사람의 관계를 지켜봐 온 노인들은 저것이 진짜 정이고 진짜 사랑이지. 나이 들어 누가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데. 라며 오히려 격려해 주었습니다. 미자 씨는 이제 더 이상 남들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호 씨는 자식들의 허락을 듣고 미자 씨에게 정식으로 청혼했습니다. 거창한 다이아몬드 반지나 화려한 프로포즈는 아니었지만 그는 미자 씨의 손을 잡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미자야, 나와 남은 생을 함께 해주겠나? 자네의 웃는 모습을 매일 아침 볼 수 있다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네. 자네가 외롭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평생 자네 곁을 지킬 것을 약속하겠네. 미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소녀처럼 수줍었고 동시에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찾은 여인의 행복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요란하지 않게 그러나 진심을 담아 혼인신고를 하고 서로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성호 씨는 미자 시내로 살림을 합쳤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보금자리에는 아침 일찍부터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풍겼고 텃밭에는 두 사람의 손길이 닿아 더욱 싱싱한 채소들이 자라났습니다. 성호 씨는 매일 아침 미자 씨에게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고 미자 씨는 저녁마다 성호 씨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상에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침을 여는 햇살이 되었고 저녁을 채우는 따스한 온기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황혼 로맨스는 마을의 잔잔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길을 가다 마주치는 젊은 부부가 부럽지 않을 만큼 그들의 사랑은 깊고 아름다웠습니다. 젊은 날의 열정은 아닐지라도 오랜 세월 쌓아온 신뢰와 이해, 그리고 묵묵히 곁을 지켜준 진심이 만들어낸 사랑은 그 어떤 사랑보다 견고했습니다. 미자 씨는 성호 씨의 옆에서 비로소 완전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늘 평화로운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눈빛에는 생기 가득한 빛이 돌았습니다. 더 이상 외로움은 그녀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찾아오며 그 사랑은 오히려 더 깊고 풍요로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황혼에 찾아온 로맨스는 젊은 날의 사랑보다 더 많은 인내와 용기가 필요했지만 그만큼 더 큰 행복과 위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함께 써내려가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서로의 주름진 손을 맞잡고 함께 걸어가는 그들의 뒷모습은 이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늦지 않은 사랑에 대한 따뜻한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미자 씨와 성호 씨의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나이를 초월하며 우리의 삶을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마법 같은 힘을 지녔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감동적인 증거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시니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